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기능성과 감칠맛을 다 갖춘 산골여행표 기능성 찹쌀 고추장을 담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춧가루를 6kg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엿기름입니다. 엿기름 2.5kg를 배 주머니에 넣어주고 입구를 꽁꽁 묶어 주었습니다. 오늘 재료들은 계량을 잘 해야 됩니다. 물 계량은 생수병 2리터짜리로 할 겁니다. 물의 개수는 11병을 사용합니다. 엿기름을 담은 주머니에 물을 부어줍니다. 저는 엿기름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하룻밤을 재워두었다가 주물러서 이 엿기름을 쏙 빼주었습니다. 물 11병을 가지고 주물러서 꾹 짜서 빼주고 다시 새 물을 부어서 또 주물러서 꾹 짜주고 이렇게 4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걸러낸 엿기름 물을 냄비에 다 모아 놓았습니다. 오늘 사용할 찹쌀을 하룻밤을 물에 불려 두었습니다. 불린 찹쌀을 방앗간에 가져가서 고추장용으로 빻아왔습니다. 저는 찹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찹쌀가루 구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찹쌀을 2.5kg를 불려서 가져갔는데 찹쌀 가루가 5kg가 나왔습니다. 찹쌀가루 3kg를 계량을 합니다. 엿기름 물에 찹쌀가루 3kg를 넣어줍니다. 오늘 전기 밥솥을 사용하지 않고 냄비에서 당화 과정을 쉽게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찹쌀 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거품기로 한번 저어줍니다. 초보자들께서는 여기에서 살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엿기름 물을 끓이면서 찹쌀가루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찹쌀가루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켜줘야 됩니다. 이제 렌지에 불을 켜줍니다. 가장 센 불로 조절을 해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어느 정도 끓이다가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한번 저어줘야 됩니다. 이때는 저어주지 않으면 찹쌀 가루가 냄비 바닥에 가라앉아서 눌어붙게 됩니다. 이 과정은 냄비에서 1시간 만에 당화 과정을 완성시키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밥솥에서 당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추장 만드는데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루 만에 고추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센 불로 해서 계속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불을 꺼야 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불을 꺼야 하는 시점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만져봤을 때 따끈할 정도로 끓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꺼줍니다. 이 물을 팔팔 끓이면 안 됩니다. 팔팔 끓기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때 꺼주면 됩니다. 렌지에 불을 꺼주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다음 재료 준비들을 합니다. 엿기름을 다 조물조물해서 빼주고 네 번째 것을 이렇게 물에 담궈 놨습니다. 고추장의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이 물을 사용할 겁니다. 이 재료는 건 다시마입니다. 건 다시마의 염분기를 물로 좀 세척을 해주고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걸러 놓은 엿기름물에 이 다시마를 냄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서 넣어 줍니다. 다시마의 양은 계량하지 않고 넣어 줬습니다. 고추장을 담글 때 이 다시마 육수를 내어서 사용하게 되면 고추장이 감칠맛이 나서 잼처럼 수저로 마구 떠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팔팔 끓고 난 후에 10분 동안 더 끓여주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이제는 음식을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장도 기능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이 재료는 생강청입니다. 담궈 놓은 지는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생강을 요리에 쉽게 사용하고 생강을 100% 섭취할 수 있게 채 썰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생강청 색깔 한번 보세요. 보약같이 생겼죠? 오래되면 이렇게 색이 진해집니다. 이 생강청은 생강만 넣은 게 아니고 배하고 함께 혼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고추장 담는데 이 생강청을 500g을 넣어 줄 겁니다. 건지하고 원액하고 같이 넣어 줄 겁니다. 제가 이 생강청을 먹어 보았는데 맛이 순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깊은 맛도 납니다. 생강의 아린 맛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채 썰어서 청을 담궈 놓게 되면 불고기 할 때나 생선 요리할 때 바로 넣어서 100%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 썰어서 넣어줬기 때문에 맛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고추장을 담글 때 이 생강청을 넣어주게 되면 고추장의 생강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생강을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생강청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었습니다. 생강이 우리 면역력에 꼭 필요한 식품이고 효능은 좋은데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들을 이 고추장 담는데 이렇게 요리에 응용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비법으로 고추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어떤 요리에 사용해도 잘 어울립니다. 끓고 있는 육수를 넣어서 한번 깨끗이 흔들어서 다 넣어줍니다.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당화를 식히고 있던 냄비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냄비에 불을 끈 지 1시간쯤 흘렀는데요. 당화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찹쌀 가루들이 둥둥 다 떠 있죠? 작은 솥에 찹쌀가루를 3kg나 넣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아주 잘 삭았습니다. 작은 양을 할 때에는 밥솥에도 가능한데 대용량을 할 때에는 밥솥에서는 당화를 식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당화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일을 할 때에는 주로 밖에서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큰 냄비가 없어서 이렇게 작은 냄비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화가 잘 된 것을 확인하고 렌지에 불을 켜줍니다. 당화를 식히고 졸여줄 때에는 저어주지 않아도 눌어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2시간쯤 센 불로 계속 끓여주었습니다. 천일염 2.1kg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줘야 소금이 잘 녹습니다. 소금이 잘 녹도록 살며시 저어주면서 소금을 녹여줍니다. 고춧가루를 혼합할 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소금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넣어주게 되면 쉽게 소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 쌀로 만든 조청입니다. 5kg를 육수 안에 넣어줄 겁니다. 요즘에는 잘 만들어진 쌀 조청들이 시중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구입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편합니다. 조청을 부어주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는 육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렌지에 불을 끄고 육수를 식혀줍니다. 고추장은 재료들의 비율만 잘 맞추면 만들기가 아주 쉬운 장입니다. 마무리가 된 육수의 양이 큰 냄비에 14리터, 작은 냄비에 6리터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육수를 고추장을 만들 큰 다라이에 부어주고 식혀주었습니다. 온도는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로 식혀주었습니다.
물의 온도를 이 정도로 해 주어야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고추장 색이 더 곱습니다. 이제는 메주가루를 넣어 줍니다. 메주가루 2.5kg를 넣어 줍니다. 메주가루를 잘 풀어 줍니다. 메주가루는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잘 풀어줘야 됩니다.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이 단계에서 다 풀어주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주걱으로 풀어준 다음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해서 다 풀어주었습니다.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6kg 넣어줍니다. 고추장용 고춧가루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보다 조금 더 곱게 빻은 고춧가루입니다. 이제는 모든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섞어주면 됩니다. 고추장 만드는 단계에서 이 과정이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저는 음식을 조금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소금을 2.1kg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2.5kg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비법 소스 한 가지를 더 넣어 줄 겁니다. 이 재료는 매실청입니다. 매실청을 5리터 넣어 줍니다. 매실청들이 없으신 분들은 과일청이나 양파청, 집에 담궈 놓은 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재료 소주입니다. 이 소주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고추장을 담그게 되면 골마지가 끼어서 다 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소주를 넣어주게 되면 방부제 역할을 해서 골마지가 하나도 끼지 않습니다. 저는 소주 2병을 넣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매실청과 소주를 넣어주는 이유는 농도를 보아가면서 넣어주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넣어줍니다. 이제는 잘 혼합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맛있게 익을 고추장을 상상하면서 쓱쓱 비벼줍니다. 농도가 걸쭉해지면서 고추장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농도는 매실청으로 맞춰줍니다. 고추장 색깔이 윤기도 나면서 정말 곱죠? 고추장의 농도도 딱 알맞게 잘 되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레시피, 기능성과 감칠맛을 다 갖춘 명품 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추장의 농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주걱을 세워놨을 때 주걱이 쓰러지지 않으면 농도가 잘 맞는 것입니다. 보세요. 딱 맞게 잘 되었죠? 고춧가루 6kg로 이렇게 많은 고추장이 나왔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실온에서 숙성을 시킨 후에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다 먹을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작년에 고추장을 3kg를 담았었는데요. 약간 부족해서 올해는 6kg를 담궜습니다. 이 고추장은 담궈 놓고 숙성을 시키지 않아도 바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추를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엄지척할 맛이에요. 저는 채소들을 먹을 때 쌈장보다 고추장으로 쌈을 싸서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먹고 나면 계속 당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레시피대로 고추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다가올 성탄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